안녕하세요. 이웃집 나무이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 진료실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. 바로 이 떡갈릭 고무나무 님입니다. 바이올린의 몸통을 닮았다고 해서 피들 립 피그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, 여기서 피들이란 말은 바이올린을 뜻합니다. 이 우아한 곡선 덕분에 제가 관리했었던 이제 5성급 특급 호텔에서도 주연급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분입니다. 이렇게 대단한 분께서 여러분께 꼭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어요.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식물이잖아요. 그래서 말을 못 하십니다. 그래서 나무의사인 제가 대신 여러분께 할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이분의 고향은 어딜까요? 서아프리카의 정글입니다. 듣기만 해도 고온 다습한 곳에서 귀하게 자라신 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식사 예절도 아주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요. 배가 부른데 자꾸 물을 먹이시면 바로 이제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. 손가락으로 한 2마디 정도, 한 2마디 정도가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것이 제대로 된 식사 예절이다. 그리고 이제 습한 데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촉촉한 걸 좋아합니다. 바로 여기서 이 분께서 말하고 싶은 억울함이 생깁니다. 자,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보세요. 입 중간에 피멍 같은 게 들었죠? 이거 자주 보셨을 겁니다. 이 떡갈릭 고무나무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라면요. 그것은 목이 말라서 마른 게 아니라 질식해서 빵 하고 터진 겁니다. 식물에 우리로 따지면 호는 기공이라는 역할로 해서 숨구멍이 따로 있습니다. 입 뒷면에 90% 이상 존재하는데요. 여기서 물을 내뿜는 증산작용을 해야 식물은 비로소 숨을 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 집 거실은 어떻죠? 창문을 다 닫아놓게 되면 바람이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. 자, 그럼 우리 이 떡갈릭 고무나무의 기공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 현미경을 통해서 말이죠. 자, 보세요. 이 기공이라는 구멍이 열려 있는데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못해서 물이 공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 입구를 이렇게 꽉 막근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이 나갈 곳이 없는 것들이 마치 투명한 비닐봉지에 잎을 쌓아놓은 것과 같아서 이 물들이 안에서 골마 터지다가 세포가 수압으로 빵 하고 터져버리는 게 바로 붉은 반점의 정체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세요. 그러면 떡갈릭 고무나무님이 다시 바이올린처럼 노래하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, 바람길을 열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편의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공기길을 만들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바람길을 열어주셨다면 요즘 시중에서 화분을 이렇게 공중에 둘 수 있는 요런 받침대를 팔거든요. 그럼 요런 데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이 밑으로 공기가 좀 더 순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용해 주시면 더 좋고, 어울리게 배치한다면 인테리어 포인트도 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람길을 열어주세요. 그래야 기공에 붙은 이 물방울, 배가 비닐을 덮은 것 같다고 했죠? 그 비닐을 확 하고 벗겨줄 수 있는 겁니다. 두 번째, 이 잎을 소중히 다뤄주세요. 자, 이렇게 잎 앞면을 닦는 것은 그냥 겉에 화장만 벗기는 그런 느낌이에요. 클렌징 폼을 안 했다는 거죠. 왜? 묵은 때를 제대로 벗겨야지 숨을 쉬는데, 아까 말했죠? 이 기공이 입 뒷면에 있어서 입 뒷면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떡갈릭 고무나무 잎은 이렇게 굴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에 뭐가 고여있기도 해서 좀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되고, 닦는 동안 잎이 찢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돼요. 그리고 너무 세게 밑으로 내리면 이 잎자루가 꺾여서 잎이 아예 떨어져 버리는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정글을 통째로 옮겨온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글의 습도를 재현하기 위해서
아침, 저녁으로 분무를 하겠습니다. 점심에 하는 것은 열이 여름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고, 분무를 할 때는 항상 잎의 앞뒷면 골고루 분사될 수 있도록 뿌려서 습도가 관리되도록 우리가 빠지는 데가 없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꼭 바람기를 만들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. 자, 그리고 정글의 흙은 물이 잘 빠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도 그에 맞는 배수성이 좋으면서 얘가 좋아하는 pH 농도로 맞춰서 흙을 배합을 할 건데, 제가 그 레시피를 공유하겠습니다. 잘 봐주세요. 자, 그러면 우리 게스트는 잠깐 쉬게 하시고 요 화분에다가 우리 토양을 한번 배합해 볼게요. 자, 본격적으로 레시피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화분에 흙을 얼마큼 들어갈지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.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. 자, 우선 배수층은 나중에 할 거고 가장 적게 들어가는 재료부터 할게요. 우리의 첫 번째 레시피, 훈탄 5%입니다. 자, 이 훈탄을 이제 이 한 스쿱을 여기다가 싹 넣어줄게요. 많은 느낌이 있으면 살짝 덜어내고, 네, 한 요 정도만 이제 가볍게 깔아주겠습니다. 방금 깔아준 훈탄은 배수성을 강화하고 이제 향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 거고, 그 다음에는 이 저곡토를 깔아줄 겁니다. 이 저곡토 역시 배수성을 증진시키고 토양의 공간을 좀 다양하게 여유롭게 만들어주면서 배수성까지 챙기고, 저곡토는 20% 정도 될 겁니다. 그래서 많이 부어도 돼요. 2스쿱 정도 이렇게 부어줄게요. 그런 다음에 다음 레시피로 pH와 통기성과 보수성, 배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산야초를 조금 사용할 건데, 산야초는 40% 정도 들어갈 거니까 듬뿍 퍼서 4번 정도 부어줄게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풍요하는 이 상토를 부어줄 건데, 상토도 40% 정도 넣어줄 거예요. 그러고 나잖아요? 그러면은 지금 한 손가락 2마디 정도가 남았죠? 이게 어차피 보통 제가 손가락 1마디 정도 남기고 흙을 다 채우라고 하거든요? 근데 떡갈비 꼬문하면 뿌리분이 들어올 거니까 2cm 정도 더 여유 공간을 남긴 거예요. 만약에 부족하면 상토를 덜어내면 되고, 만약에 모질라면 나중에 2cm보다 덜 남으면 상토를 다시 넣어줘서 대부분 가장 함량이 높은 상토를 가지고 마지막에 흙량을 조절을 편하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 흙을 이렇게 두면 안 되죠. 층층층 싸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다 섞여야 되거든요.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이 바켓스에다가 부어버릴 겁니다. 자, 이렇게 바켓스에 부었고요. 이거를 이제 비빔밥 하듯이 잘 섞어주면 됩니다. 이 밑바닥에 쌓이지 않도록 손을 바닥에 넣어서 이렇게 퍼올린다는 느낌으로, 경운기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자, 흙이 아주 맛있게 배합이 됐죠? 이제 요거를 여기 붓기 전에 당연히 이 화분 깊이의 10% 정도를 배수층을 만들어 줄 거잖아요.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난석입니다. 난석을 그냥 딱 반 스쿱, 조금만 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수층을 만들어 주고, 그리고 이제 맛있는 흙을 여기에 싹싹 부어주면 되겠죠. 자, 이 정도로 하니까 딱 손가락 2마디가 남잖아요. 뿌리가 분이 적절하게 들어와서 딱 2cm로 맞춰지게끔 최대한 세팅을 한 겁니다. 오늘은 이렇게 떡갈릭 고무나무님을 모시고 한번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했습니다. 결국에는 떡갈릭나무님이 좋아하시는 이 3가지를 좀 충족해 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였어요. 이렇게 하시면 잎에 수포도 안 떨어지고, 그리고 물 관리만 철저히 하시면 떡갈릭 고무나무의 특유의 고질병인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일도 없을 겁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스트분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고품격 식물 토크쇼, 지금까지 이웃집 나무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